너가 생겼어. 뭘 또 시켰어? 모자? 설날이 지나고 나서 좀 풍족해졌고 나는 거지가 됐고. 평균 이런 거 없는데? 저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많이 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편해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많이 주고 싫어하는 애한테는 안 주고 줬다가도 야 부수치자 해가지고 다 뺏어 먹고. 저희 집에 사용하는 파트는 사기 파트이기 때문에 뒷장을 보면 앞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전 다 알고 반드시 선행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아, 저 뒷장으로 탈광이야 라는 걸 몇 개는 딱 알고 있어서 바로바로 그런 걸 모르고 새로운 하트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잘못인 거죠. 네, 이제 오동통하기 쉬웠나 봐. 이게 3시간밖에 안 됐네.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은 이거는 이제 증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명. 물론 나중에 증명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증명이 필요한 사건 상황이야. A와 B가 공립이면 사건이라고 칠까요? 사건이다. A와 B의 집합은 이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내신이나 좀 더 정확한 풀이를 요구하는 내신에서는 증명하여라 라는 서술형도 나와요. 근데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1학기 때 좀 좁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물어볼 때가 좀 있어요. 그때 이제 확인합니다. 일단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첫 번째는 써야 될 재료는 PA 곱하기 PB가 교집합의 확률이겠다. 두 번째, 요 녀석이 이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아이디어로 끄집어내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A라는 어떠한 집합은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A 하고 교집합 B 하고요. 더하기 사실상 합집합인데 확률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를 비워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와야 될 올바른 녀석은 무엇일까요? 일단 집합이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을 썼어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쓰면 되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 그래서 이 녀석을 처음으로 등장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집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로 처음에는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만 붙이시면 확률에 대한 계산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재료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A하고 B는 독립이다. 이 두 개는 느낌이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이걸로 바꿔볼까요?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 A에서 빼기 P, A 교집합 B인데 자기가 안 헷갈릴 자신 있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사용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인수가 있죠? 공통 인수가 있습니다. 묶어줄까요? 1-P, B. 이 녀석을 하나의 확률로 나타내시면 P, B 뭐라고 쓸까요? 전체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뺐어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겠죠. A 하고요. P, B의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집합의 확률을 구했는데 각각의 일어날 확률을 뭐로 곱했기 때문에 A와 B의 합은 동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라는 생각들도 자꾸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게 하나가 끝나면 도미노 형태로 다 하나씩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여집합 관계에 있는 거 맞죠? 서로 여집합. 그 뜻이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 같다라는 것은 이거 대신에 A의 여집합과 B 독립사건일 거고요. 다시 이 녀석의 상태에서 얘를 여집합으로 돌리시면 얘와 얘도 독립사건이 되면서 A, B가 독립사건이면 이 녀석의 여사건에 의한 모든 녀석들은 독립사건이 된다라는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사건이 등장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은 기억, 니은, 디귿, 참, 거짓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뒤쪽에서 252번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 같은데. 됐어요? 읽고 판단만 하시면 돼요. 대반과 독립만 좀 생각을 하시고 대반은 오히려 종속과 관련이 깊다. 이거 뭐는 안 돼요. 역 같은 거 안 돼요. 욕 같은 느낌 나는데 역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52번의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명제는 어떤지.
A와 B가 독립입니다.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PA와 B는 PA와 B의 여집합.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된다입니다. 기호가 아직 어색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줄게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다. 이게 독립을 약간 사건적인 해석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PA 더하기 PB는 어때요? 배반 사건인데 어쨌든 전체 SA에서 A와 B가 뭐 이렇게 여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더한 확률은 1을 넘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진짜 잘 읽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하나의 문맥에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이 있으려면 아까 제가 독립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해요?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상위의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단 PA와 PB는 0보다 크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이런 걸로 틀려오지만 대진고 알았어? 제발 제발 제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을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건 괜찮거든. 일반적으로 뭐 그러진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올 확률 이딴 건 구하지 않는다. 시험을 봤는데 엄마가 피자 사줄 확률 이런 것도 안 구한다고. 시험을 받는 거랑 피자랑 뭔 상관이야, 그렇죠? 시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에서 제가 틀릴 것 같으면 2번 다 써놓으세요. 내신에서 이런 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문제가 하나의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볼 때 독립을 물어보기 위해서 전제 조건 PA와 PB는 0보다 크다라고 써놓을 수 있다. 사실상 이 정도의 해석들이면 문제를 풀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참거짓을 맞춰주는 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넘어가셔야 될 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를 몇 개 더 보고 가지고 가도록 하시죠. 어떤 문제가 나올는지 확인을 하시죠. 실력 확인 쪽으로 올게요. 실력 확인 쪽에서 이게 40 맞을 것 같아요. 239 242 243
공립 쪽에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마지막 유형 있죠? 공립 사건이 될 미지수 찾기 이런 것들을 내신 단고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신은 좀 이건 몇회 수업이에요? 됐죠? 활용도 그러지 않아? 다른 데는 막 4, 5회로 하던데 뭘 어떻게 알려주지? 아 나도 할 수 있어. 정말 알려주지. 이제 확률 보고 통계 얼마 안 남아. 일찍 종강할 수도 있겠는데요. 최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등판이 등장한대. 어머 왜 등판이야? 등판한다. 나도 그 한자의 뜻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야구 선수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에요? 나 안 써? 나 모르지. 야구는 치킨 먹으러 가는 거지. 요즘 야구장에서 삼겹살도 팔아요. 이런 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남자친구가 어머 삼겹살도 있어 이렇게 야 삼겹살도 있대 이런 거 안 되고 그 야구 언제 해요? 따뜻해지면 언제예요? 아직 춥잖아요? 따뜻해지면 딱 따뜻해지면 하는데 5월? 5월쯤 시작하나? 따뜻해지면 왜? 양장 가고 싶어서? 굳이 팬이 아니어도 가도 재밌어요. 야구 조금 룰만 알면 그냥 응원하고 응원가가 입에 배어오는 거지. 문장이 길어서 어려운 건 있어도 쓰려고 치면 답은 또 잘 나옵니다. 건 조금 수학적인 생각들이 필요해요. 근데 AN이
N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야 A로 A로 바꿔. 어, 226번에 N 끝에 A, N. 처음 감이 안 오시면 이미의 N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생각을 해보셔야 나올 수 있어요. 하나 찍어서 가볼까요? N을 10이라고 해봅시다. B10. 잘 안 되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일반화가 쉽지 않으면 다음처럼 이렇게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10의 약수의 집합은 1, 2, 5, 10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16분의 4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럼 교집합의 원소로는 2하고 10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2라는 녀석이 올 거고요. 두 개 곱하시면 얼마예요? 16분의 2 맞아요? 약분을 덜 하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11도 괜찮네요. 사실상 우리가 P, B의 어떤 자연수 N에 대한 약수의 개수는 자연수 K였을 테니까 미지수로 16분의 K라고 두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식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나왔겠다. P, A 곱하기 P, B, N은 얘가 A와 교집합 B, N의 관계이고 두 개를 곱하셔서 얼마야? 이 32분의 K 곱하기 마찬가지 이 녀석도 결국에 16분의 이런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K에 대한 조건이 생길 것 같습니다. K는 2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2의 배수 중에서도 어떤 것만 가능해요? 더 2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면 16까지 약분해버릴 생각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홀수꼴이라고 하면 늘 항상 교집합, 지금 10이라는 것도 2 곱하기 5이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다음처럼 항상 그 개수만큼이 보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홀수에 해당되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요거에 해당되는 녀석들만 n이 되겠네요. 잘 안 되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수 그냥 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셔도 충분히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연습이 좀 어렵고요. 제일 어려운 걸 찍어서 드린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제 예제 4번으로 가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내면서 이제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예시로 아까 당첨제기 하나, 표 하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부 확률의 가장 두드러진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전 사건의 확률. 이게 정리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누가 좀 확인할 거예요? 아 이거 좀 누가 좀 확인했는데 틀리면 뚫리는데. 정리 아닌 것 같은데. 좀 자신 없는데. 정리. 별로 이미 우리 칠판에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론상으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수업자 자체는 베이즈라는 수학자가 확률에 대한 성질들을 밝혀내면서 한 거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풀공 공간 S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사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조건부 확률에선 S하고 E 중에서는 부분 그 전체 집합의 축소에 더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E가 더 중요한 겁니다. E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검은색 실선으로 무슨 사건인 세 집합으로 나눈 거예요? 유식한 말을 좀 써봐봐. 물론 서로 소인이라고 해도 되거든. 근데 이제 확률이니까 배반 사건이 세 집합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배반인 사건 세 개로. 사실 저는 세 개라고 표현했지만 n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2, A3, A. 이들은 모두 배반 사건이어요. 그때 요 E가 일어날 확률이 우리 입장에서 얘가 내가 다루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의 전체 사건의 확률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요. A1, A2, A3 뭐라고 쓸 수 있죠? 아까 여기 했어. A1과 E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P A2와 E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P A3와 E가 일어날 확률. 그럼 이 입장에서는 뒤에 더 오겠죠? 더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을까요? 교집합이니까 곱셈 정리에 의하면 얘들아 내가 누굴 구하고 싶은 거죠? 잘 생각해봐. 누굴 구하고 싶어서 일단 이상 다 알잖아 이런 느낌을 하고 있는지 봐봐. A들이겠어요? E겠어요? E를 모르니까 E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개 N개에 해당하는 걸 죄다 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조건부 확률로 써봐. 어머 E가 있네. P, E 곱하기 P 표집합이니까 E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차피 이걸 계산해도 이게 나오는 건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식을 구할 수가 없죠. 왜? 이미 이걸 알고 있는데 뭐하러 이걸 이렇게 써요? 따라서 나는 1을 구하고 싶어. 이 각각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곱하기 P A1 이거는 왜 먼저 쓰는 거지? 2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쓰시면 이미 이거 당연한 건데 라고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P 왜 저렇게 먼저 쓰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배반 사건을 이용해서 3개 이상으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어. 원소는 6개야. 이 6개를 3개의 집합을 이용해서 서로 배반 사건인데 합집합하면 6개가 다 나오게끔 조건을 만들어 볼래?
해봐. 이런 건 안 돼. 2 이하, 3과 4 이하 뭐 이런 거 안 돼. 어떤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홀수, 짝수, 소수, 뭐의 약수 뭐 이런 수학적인 맥락들 있죠. 그런 걸 통해서 6개의 원소를 다 이용해서 교집합이 없는 3개의 집합으로 나누려고 해봐요. 성공하면 나를 봐요. 성공했나 보다. 뭐 있어요? 안 봐요? 왜 보냈어? 뭐 있어?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좀 멋있. 니는 생각 못해보다 지금 눈이 다들 이만해졌어. 더 있어요. 더 해봐봐. 잘했어. 또 있어. 이게 잘 없죠. 이게 하면 이게 겹치네. 포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이 전 확률의 정리를 이렇게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오는 경우들은 이제 여러분 중에도 경찰대 이런 데 가실 분들이 있으니까 써드리는 거고, 사실상은 다음과 같은 녀석을 딱 2등분합니다. 어떤 베이스가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짜잔 A. 그럼 여긴 뭐예요? A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P2의 확률은 쉽게 말하면 E A의 여집합, 교집합 E에 해당할 거고, 그걸 조건부 확률로 한 번부터 연습해 주세요. 나는 E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일단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 진짜 서술형에서 이 밑에 거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말을 들어보고 한번 써보도록 해요. 예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주로 이런 문제들을 대표적인 예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에 관련된 녀석이에요. 1번 날씨. 그래서 뭔가 이 조건부를 하려면 두 가지 상황이 나와야 되거든. 날씨는 맑을 때와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와 눈이 안 올 때, 추울 때와 안 추울 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 상황에 또 다른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걸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이런 거 좀 안 좋은 예시니까 집어치우자. 또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안 되거든. 안 되거든요. 진짜 이제 그럼 차를 구겨다가 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처럼 저 걸어다니려야 하는데 여러분 차 타고 다니려고 하는 차. 나는 아빠 차 타기 싫은데. 뭐가 있을까요?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겨요. 비가 오면 져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기고 진다라는 느낌으로 다음처럼 두 가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씨가 비가 오면 이길 확률이 40%입니다. 그럼 저는 비가 올 확률도 알려줘야겠죠? 비가 올 확률은 20%예요. 그럼 이게 비가 안 오면 이길 확률을 알려줘야 돼? 비가 안 오면 질 확률을 알려줘야 돼? 생각을 해봐. 이 맥락에 문제를 여러분이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한 가지는 쪼개지 않아요. 그치? 결론적으로 쪼갤 때 한 가지는 쪼개지 않는다. 그럼 지금 보세요. 얘가 비가 올 확률 곱하기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 이런 느낌이죠. 식을 쓸 때 이걸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이거의 뜻은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뭐할 확률? 이길 확률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은 70%입니다. 이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비가 오는 확률이 20%니까 안 올 확률은 80%겠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확률은?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겼다는 것은 비가 왔을 때 이겼을 수도 있고요. 비가 안 왔을 때 이겼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 식을 쓰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그걸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답지를 보면 죄다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냥 흐르듯이 읽어내시면 됩니다. 날씨가 그러면서 원칙들 하나는 바뀌지 않네 라는 생각.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예시들을 몇 개는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아마 수능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것 같아요. 얘는 진단 결과. 여러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진단 결과 뭔가 성적을 테스트하냐 이런 게 아니라 암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진단 결과를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로 바꾸는 게 더 나을까요? 코로나 검사로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제요 그 코로나 검사 키트의 정확도라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정확도라는 거는 맞출 확률인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애가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있고 진짜 코로나인 애가 코로나라고 할 확률이 있을 거고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이걸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다 할 확률, 암이 걸리지 않았는데 오류 때문에 암이 걸렸다 할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라이다. 지금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작겠지? 10%.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10%고요. 그 10%의 아이한테 실제로 코로나가 걸렸다라고 확진할 확률이 높네요. 50%입니다. 걸리지 않은 90%의 아이한테도 걸렸다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30%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나올 확률은 어떠한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나올 때에는 안 걸렸는데도 걸렸다고 했거나 걸렸는데 걸렸다고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곱해서 잘 더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세 번째는 불량품. 여러분 전수조사 알아요? 전수조사. 여러분 이렇게 택배에서 뭐 시켰는데 불량품인 경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품해요? 그냥 집에 끌어안고 있어요? 반품해요? 난 왜 끌어안고 있지? 난 끌어안고 그래서 엄마 몰랐는데 버려야 되는데 보고만 있어. 제가 작년에 뭘 샀네? 미니 세탁기를 샀거든? 뭘 짜려고 샀어? 수영복을 짜려고 샀었던 것 같아. 손으로 짜기가 싫어서 그냥 두 번을 딱 썼는데 그 뒤로는 탈수가 되지 않았어. 탈수통이 지멋대로 그냥 돌아. 르르르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공계의 짬으로 뭘 하면 고쳐지겠다? 더 망가지죠. 지금 이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창피해서 누굴 부를 수도
이렇게 덕지덕지 뭔가를 막 붙여놔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A 회사 제품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A 회사가 아니면 또 다른 회사가 있었겠죠. B 회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이 선후만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전 사건의 확률의 정리를 이용해서 전체 이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인 녀석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문제로 이렇게 풀었을 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답률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거든요. 앞에 기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유명한 문제는 잘 실어놨습니다. 217번.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0%이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은 5%이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암에 걸렸다고 하면 나 일단 그치? 마음대로 살려면 너무 이상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겠지? 이 한 놈은 좀 처치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씩 잡아서.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0%, 30%. 그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0.2 곱하기 0.9, 0.8 곱하기 오진할 확률 0.05 계산하셔서 0.22 잘 나와요?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이 조건부 확률을 정확하게 이런 식까지 써가면서 푸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빵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들지만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잘 풀어냅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에다가 제가 이렇게 더 붙여볼게요. 이제 그 문제야, 그 문제. 그래야 이제 5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만나는 또 한 번의 이제 이거는 시중 문제집. 이건 수능 이런 거보다는 시중 문제집에서 제일 많이 있는 조건부 확률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붙이겠습니다. 검사를 하는 어떤 A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죠? 암에 걸렸다고 봤어.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었을 확률.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일단 의사를 좀 잡아 죽여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수자의 문제고. 네, 그 문제에서 해결하시면 돼. 어떤 사람이 한 명 뽑았더니 저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어요 했는데 그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었을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 어려우시면 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현을 해볼까요? 얘가 암에 걸린 집합, 얘는 암이 아닌 집합, 얘는 암이라고 진단받을 집합.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는데 암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을 구해야 돼요. 예.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오진할 확률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뽑았죠. 그게 이제 뽑았잖아. 처음 내가 암에 걸린 사람 중 한 명을 뽑았을 때가 핵심이야. 암에 걸린 사람은 이 집 걸렸다고 진단받은 집합은 어디죠? 요거죠. 나 이거 알아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오진 받은 사람은 어디죠? 여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 배웠던 조건부 확률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이 돼요. 아까 뭐지? A 플러스 C분의 C였던 오진할 확률 안 돼. 그럼 당연히 오진할 확률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딴 거 문제로 안 나와. 안 나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뭐만 했을 나도 왜 이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 문장의 맥락을 판단하셨어요? 지금 우리 아까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였고요? 0.22.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말할 확률이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0.8. 오진할 확률이 0.0. 이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누구예요? 이것이 이걸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0.8 곱하기 0.0. 서진이가 말할 오진할 확률과는 달라요. 암에 걸린 아이를 걸렸다고 진단한 아이를 한 명 뽑았을 때 이렇게 봤어요. 뽑았을 때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219번 주머니에서 공 빼는 거 아까 숙제하신 거 보니까 조금 많이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어려워요. 공 뽑는 거. 이제 이 개념이 되고 나면 문제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A 주머니, B 주머니, 공 3개, 공공 3개. 임의로 주머니 하나를 택하여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공 1개가 나왔을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때 앞쪽이 우리가 말하는 축소된 전사건의 확률에 해당됩니다. 축소된 전사건의 확률. 그것이 B 주머니에 나왔을 확률. 두 가지였죠. A에서 뽑혔거나 B에서 뽑혔거나. 로 가볼까요? 네,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확률을 구하실 때는요, 이런 주머니 안에 있는 건 조금 편법인 것 같지만 주머니가 훤히 다 들여 보여집니다. 내가 지목을 해서 나 하얀 공 뽑고 싶으면 뽑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면 안 돼.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뽑을 예정입니다. 전체 몇 개의 공이 있고요.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1개 이렇게 나오면 A 주머니에서 1개씩 뽑을 확률을 구했어요. B 주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할 확률은 사실 여러 번 풀게 하면 대부분 잘 안 써요. 근데 내신 때를 위해서는 그래도 쓰는 습관을 지금은 저는 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3개 중에 1개. 보인다. 저 3개가 한 공이구나. 3개가 다른 공이구나. 이런 게 보여서 보이는 것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B에서 나올 확률 여기 분자에다 올리시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값들이 보일 거예요. 어때요? 이 2분의 1 안 썼어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왜 2개를? 그 다음에 누구도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시에 6시 2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값들이 생길 거라서 써놓으시고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보면 이 주머니를 안 선택해. 근데 뭐 때문에 틀릴까라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게 기본적으로 마지막 다 물어볼 때 저 유형이에요. 이거 구해놓고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분자에 올리는 이 유형이 마지막 유형이거든. 근데 우리 문제 중에서 뭐만 물어본 것도 있었어요. 뭐만 물어본 거? 분모만 물어본 게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2분의 1이 안 쓰든 썼든 정답일 건데 분모만 물어봤어. 땡에서 끝났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2분의 1을 안 곱하는 친구들은 다 틀린다고. 2분의 1 주머니를 고르는 확률도 꼭 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열과 조합 중에서 헷갈리실 때에는 조합으로 푸시면 돼요. 조합이요 선생님. 어때요? 5, C2, 4, C2.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위아래에다가 다 2팩 곱한 게 여기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실 때에는 숫자가 더 작아지는 조합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페이지 넘겨볼게. 220번. 오늘 11시 45분까지 히터가 되지 않았어요. 220번. 문제 잘 읽고. 상자에 2개의 공, 둘다 흰공, 검공이 있어요. 민수가 먼저 임의로 1개를 꺼낸 후 다시 넣지 않고 3개의 공 중에서 꺼냈다. 지호가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일단 지호는 흰 공이 나와야 돼요. 근데 2가지 상황이죠. 민수가 흰 공 뽑고 지호도 흰 공 뽑았을 수 있고요. 민수는 검은 공 뽑고 지호만 흰 공 뽑았을 수 있고 그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위에다 올리시면 됩니다. 난이도 어려워지면 이게 3가지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 3가지도 대부분 문제에서 줄 예정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 이유는 많지 않을 거예요. 계산 결과 얼마 나오죠? 3분의 1, 2번 나오십니다. 그래서 자꾸 계산하면서 봐봐. 4, 3, 12라는 부분들이 쓰여 안 쓰여? 안 쓰이니까 그냥 없애면서 여기 확률이지만 개수의 느낌으로 자꾸 환산되는 그 계산의 어떤 방향성들도 살펴주시면 됩니다. 너무 그걸 다 소수 계산 일일이 하나씩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뒤쪽에 심화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48번, 249번. 이런 영향들을 조건부 확률이라 하구나. 확률로서 확률을 구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자꾸 생각해 주세요. 60%는 버스로 40%는 걸어서 버스 등교한 학생이
20분의 1이 지각하였고 걸어서 등교한 학생이 15분의 1이 지각하였다.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지각을 일단 해야 된대요. 버스로 등교하였을 확률은 그래서 나중에 자기 서술형도 좀 맞춰야 된다. 특히 한솔구 분들은 이렇게 자꾸 연습해야 돼. 지각을 할 확률은 버스를 타고 지각을 하거나 걸어서 지각을 한다. 나는 구해야 되는 게 요 확률이니까 얘를 몰라. 그래서 얘를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60% 버스를 타고 올 확률, 버스를 타고 지각할 확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어올 확률, 걸어오는데 지각할 확률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딱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하루 힘내어 쓰시면 되기 때문에 강조는 안 하지만 해석은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숫자가 좀 커지나요? 네, 통분하면 300단계 나와서 17분의 9 나왔습니다.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 좀만 더 기다릴게. 해봐야 늘어요. 문제 유형은 오늘 한 게 전부 다 할 정도예요. 선생님, 네. 수능은 이 책에 몇 배 어려워요? 뭐고요? 수능은 이 수능이? 책에 몇 배 어려워요? 몇 배? 30번 문제까지 합쳐서 안 합치면요? 안 합치면 제가 보통 3인데 아니요. 그 23번부터 30번까지니까 미적분하고 똑같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그래도 킬러 29, 30백은 다 맞추지 않을까요? 진짜요?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진짜 학통을 아니 그러지 마. 넌 정말 진짜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거는 상황이 어려운 거지. 근데 우리가 막 쉬운 것만 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번과 마지막 문제 하고 저거는 그래도 개인적인 역량도 좀 필요한 거라서 단언은 할 수 없지만 필요한 개념들은 다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학통을 진짜예요. 근데 그 확통을 안 하고보다는 네가 대학을 갈 건데 문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미적분을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반대로 네가 만약에 국어나 영어에서 뭔가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 그 미적분으로 표점을 채워서 서울대를 가야 되거든. 그거 영어 잘 보면 학통을 안 해요. 특히 영어는 뭐 1등급이 충분히 나오니까 국어에서만 해낼 수 있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죠. 근데 굳이 너 미적분 할 수 있잖아. 못해요. 웃기지 마. 그렇다고 내가 너 소통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무조건 더 못해요. 진짜 미적분이 없는데 불리는 네? 미적분이 없는데 미적분이요? 23번부터 30번 똑같아요. 8문제. 8문제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 확통이 문과 거였을 거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니? 내가 봐도 이과한테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과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꾸 문과 쪽에서 막 상처를 받았다느니 너무 막말을 하지 않느냐느니 적성은 무시하냐느니 막 우리도 적성이 있어서 이과 있는 게 아닌데 조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취업도 잘 되고 좀 더 잘 살아보고자 어려운 걸 택한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여론이 무시. 근데 그 여론을
많을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치 본인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아이들이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까지 한 문과 아이들이면 더 똑똑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계신 분들은 밀려나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거라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했다가도 또 한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게 제일 필요한 거라서 네, 나왔어요. 어때요? 0.6 곱하기 20분의 1 더하기 0.4 곱하기 15분의 1 버스 자꾸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 어렵다고. 근데 이 기호로 연습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하세요. 상황들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6 20분 이 분모를 만들어내는 거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 0.6 0.3 나라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 꼭 읽어야 돼. 왜 없을 것 같아? 아니면 학교에 살아서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세 가지로 안 나눈다고. 이게 이제 분모 우리가 구한 요 P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지각했어요. 지각할 확률, 버스로 등교할 확률이니까 싹 올리시면 됩니다. 249번 이런 게 이제 어려워요. 이런 게 확률 모의고사로 따지면 29번, 조금 더 어려워지면 30번. 충분히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으로도 수업적 역량만 버티면 다 맞출 수 있을 수 있지. 주머니 A에는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4개가 있고요. 주머니 B는 비어 있습니다. A에서 임의로 4개의 바둑돌을 꺼내어 B로 옮긴 후 B에서 2개의 바둑돌을 꺼낸다. A에서 B로 옮겨진 바둑돌이 흰색이 2개, 검은색이 2개일 때 주머니 B에서 꺼낸 2개의 바둑돌이 모두 흰색일 확률은 여기서 1대라는 부분 때문에 얘를 전사건인 축소, 분모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이걸 선형적으로 그러면 그냥 2개 바둑돌의 흰색의 확률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해서 6분의 1만 나와도 정답은 맞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 정답인 거야? 이거 왜 해? 아저씨 나 짜증나. 그럼 애들이 이제 5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6개 중에서 4개를 뽑고 A에서 뭘 옮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흰색 2개, 검은색 2개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흰색 2개, 검은색 2개. 근데 모든 항에 다 어떻게 있어요? 그 값이 있을 거예요. A에서 옮겨진. 그리고 이 3개의 항 중에서 케이스가 3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올라가더라도 이 녀석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이 안 될 거예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네, B에서 꺼낸 2개의 바둑돌이 어떤 색일 수 있어요? 4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흰게 2개 다 나왔을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을 수 있고요. 4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뭐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더하면 이 케이스가 어때? 전체잖아요. 그래서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얘를 이렇게 올리면 이게 정답이겠다 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것만 구해서 6분의 1 내는 거는 위험하다. 조건부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흰 바둑돌끼리 서로 다른 바둑돌이라고 서로 같다고 해도
있어도 개수가 많으면 양적으로 확률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같은 색의 돌들끼리는 구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도 경우의 수에서는 구별하지 않지만 확률로는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양이 많으면 당연히 나오는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A에서 뭘 옮긴다고 했어? 두 개씩 옮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흰 공 2개 중에서 2개,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쓰고 이 똑같은 거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야 되는데 올라가면 다 약분이 될 거라서 안 쓰셔도 정답으로 가는 길을 무사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문제는 이 부분보다는 뭐가 더 많으냐면 이런 게 더 많아요. B에서 지금 같은 색깔의 공이 2개 나왔을 때 지금 문제 비슷하게 가면서 이제 때가 이렇게 바뀌어요. B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흰 공 2개가 나왔을 때 됐어요? 그럼 흰 공 2개가 나온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흰 공 2개 이거잖아요. 나왔을 때 처음에 A에서 옮겨진 공이 흰 공 3개, 검은 공 1개일 확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흰 공이 생길 수 없구나. 흰 공 2개, 검은 공 2개일 확률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문장은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진짜 29번이야.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네요. 이 개념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29번, 30번의 확통 문제는 거기 그래도 제가 아마 이게 29번이지 않았나? 그 273번으로 제가 넣어놓긴 했어요. 이게 아마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오는 확률 한 29, 30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준킬러 이상의 문제일 거. 이 정도 문장이 길어지고 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고 함정들도 있고 판단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넣어놓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미적분도 요즘에 많이 쉬워졌다고 하던데 실제로 예전에 가형, 나형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보다 완전 쉬워져서 1등급 받는 아이들은 만점 받기가 수월해졌다 하는데요. 이제 독립시행을 하고 싶지만 더 이상 하면 짜증이 나니까 그래도 이 부분을 하면서 요거는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듣고 넘기는 내던가 원치홀의 딜레마인가요? 이건 뭐 써놓을 필요는 없을 거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살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엔 드라마에서 나왔다던데 DP인가? 남자애들은 바뀌었다. 아니요, 그 18세라서 못 봐요. 요즘 죄다 18세야. 그쵸? 더글로리도 18세. 근데 막 뭐 손 지지고 막 이런 거 막 보고 아이들이 헤아리실 수가 없지. 전 아직 참고 있는데 3월에 다 공개되면 보려고 참고 있는데 요즘 오히려 그 다른 이 설날에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TV는 계속 틀어놓잖아요. 보지 않아도 틀어놓는 거 알죠? 그때 뭐지? 그 이보영이 나오는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더라고요. 대행사인가? 보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야? 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한 삶이 있다. 저는 요즘에 이제 TV 드라마에서 제일 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태양의 후예가 하더라고. 이번에 뭐 정주행 뭐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상 태양의 후예를 보면 좀 짜증날 때가 한 번씩 있어. 계속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 군인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막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거야. 연애질하고 1년에 한두 번 가서 총 쏴주고 뭐 이런 상황이다.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일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뭐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다 이미 전문이잖아.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고 조금 시간을 좀 편하게 쓸 수 있죠. 근데 엄청 그 밑에 레지던트 이런 애들은 치열하다고. 인턴들은 40시간 동안 머리 안 감고 막 이런다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다 즐기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대행사는 이보영이 이미 그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약간의 워크홀릭인데 딱 봤을 때 좀 짠하더라고요. 그렇게는 못 살아. 걔는 뭐 밥 먹는 방법까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걔가 막 그런 뭐지? 간편식들 있죠. 이렇게 뭐라 그러니? 안 먹어봐서 초코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있으니까 두아지가 제대로 된 밥 드세요 이랬는데 까먹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런 밥을 먹는 방법을 까먹었어. 어지 같아. 그렇게는 워크홀릭 할 수 없어요. 저는 일단 먹어야지. 어제 여러분들 그 뭐지 배달이 올스톱한 거 알아요? 알 수가 없지. 배달을 안 시켜 먹었으니까. 나는 왜 배달을 안 뜨는 거지? 배민원을 사랑하거든요. 배민원을 사랑하는데 안 뜨는 거야. 그래서 다 전화했는데 포장은 가능한데 튼튼한 2달을 놓고 갔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진짜 대단하다 라고. 그래서 그럴 정도의 어떤 열의와 열정을 가지면서 먹으면서 해야지. 네, 몬티올의 딜레마라는 거는요. 한 번쯤은 책에서나 읽어봤을 거고요. 내신을 위해서는 결과는 좀 알고 계셔야 해요. 내신을 위해서는. 상황이 이러합니다. 3개의 문이 있고요. 하나에는 상품이, 2개에는 상품이 아닌 게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한 칸에는 포르쉐의 차가 들어있었고요. 포르쉐니까 3억 생각하면 돼. 차가 있었고요. 다른 2 문에는 염소가 각각 한 마리씩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 그 느낌으로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왜 우리말 겨루기 여기에서 1등을 했어. 고르세요 했는데 염소를 고르면 그 자리에서 염소를 끌고 가는 장면이 대국민 지상파를 타고 하는 거예요. 명예로운데 나 우리말 겨루기에서 이겼는데 염소 끌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어디에 차가 있는지를 안 알려드리고 첫 번째 3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골라보시죠. 어디 골라? 누가 해볼래? 아무도. 서희 해볼래? 저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속일 수 있으니 여기다 어디에 들어있다는 써볼게. 썼어요. 쌤 봤어요. 봤다고요? 어떻게 쓰지? 3개 중에 하나잖아요. 뭐 할 수가 없는데. 네. 선택권을 줍니다.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뭐 고를 거예요? 가운데 걸 골랐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3분의 1이라는 확률로 고른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회자가 하나의 문을 열어줍니다. 당연히 포르쉐가 있는 걸 열어주면 안 되겠지? 그럼 넌 바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회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를 짜잔 하고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염소 한 마리가 통통하게 살이 찐 염소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꾸실래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바꿔요. 내 그냥 신조야. 안 바꿔. 근데 이 신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별로 좋은 게 없거든. 바꿔야 될 것 같지만 안 바꿔. 난 안 바꿔. 선생님 어때요? 안 바꿔요. 네, 그래서 열었어요. 저는 여기 보이죠? 여기다 넣었어요. 빨간색 보이지? 1번에다 넣어놨거든요. 역시 포르쉐를 가져갈 수 없네요. 포르쉐는 여기 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바꾸는 게 유리하다,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다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상 수학계에서는 무슨 개소리야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딜레마인 거야. 정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포르쉐 타간다 안 타간다 2분의 1, 2분의 1일 수 있잖아. 결론만 놓고 보면. 근데 바꾸는 게 수학적인 결론으로 말했을 때에는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바꾸는 게 불리하거나 똑같으려면 이 사회자가 없어져야 돼요. 사회자도 어디에 포르쉐가 있는지 몰라야 돼요. 모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전 여기다 포르쉐를 넣어놨는데 서희가 이걸 골랐어. 내가 열 수 있는 문은 몇 개밖에 없어요. 포르쉐를 열어줄 수는 없으니까 염소 한 마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선택을 하면서 네가 바꾸기만 하면 포르쉐가 되라는 쪽으로 나는 아씨 하면서 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꾸어주는 게 전체적인 확률로 봤을 때 그냥 유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2배 유리합니다. 2배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바꾸지 않고 포르쉐를 탈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바꾸고 포르쉐를 탈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3분의 1과 3분의 2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 소신껏 할래 정도지만 배수의 관계로는 2배 가까이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이 적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확 느낄 수 없는 거거든. 이거를 저보다 조금 더 똑똑한 대학교 동기 아이가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나도 동의할 수 있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왜 몬스터 주식회사 본 적 있어요? 그 아이들 나오는 문 있죠. 문 겁나 많죠.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아이가 그때 몬스터 주식회사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100개 정도의 문을 상상해보세요. 100개. 3개가 아니라 100개 상상했어요. 그 중에서 100개보다 더 많아도 좋아요. 그 중에서 딱 한 개에는 실질적인 게 들어있어야 되니까 빌 게이츠의 재산이 다 들어있다 합시다. 이러면 이제 종이 다 찢어버리고 이 문제 한 문제를 한 명씩 고용해서 풀게 하면 돼. 200번 풀 아이 고용하고 300번 풀 아이 고용해서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100개보다 더 많은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푸셔야 돼. 합시다. 괜찮아요? 이 상황이 한 개, 100개 중에 한 개. 더 커도 좋다고. 10개 중에 한 개. 이것도 괜찮아요. 실감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얘들아 하나 골라. 여러분이 빌 게이츠의 재산을 갖게 될 확률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100분의 1이죠. 더 많이 생각하신 분은 억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하나 잡고 있어요. 됐지? 여러분 이거 잡으러 가면서 난 당첨될 텐데 엄마한테 전화해놔야겠다. 이래요. 엄마 내가 오늘 오늘 1,000억 가지고 갈 거야. 엄마 이제 집 바꿔야 돼. 그 아파트 단지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요? 아니면 그냥 잡아요? 그냥 잡죠. 그러면 이제 그냥 100분의 1 안 될 거야 하고 잡을 거예요. 잡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결과를 알고 있는 사회자가 등장합니다. 사회자가 뒤에 뭔가 아는 거잖아. 뒤에 뭐가 있는지. 남은 98개를 열어줍니다. 여기에는 문제 있지롱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쵸? 됐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98개를 열어줬다고. 이제 여러분 눈앞에 문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바꿔 안 바꿔? 바꿔 안 바꿔? 여러분 그렇게 운이 좋아요. 100개 중에 하나는 빌 게이츠가 와요. 근데 지금은 사회자가 빌 게이츠의 재산은 피해서 열어줬을 거잖아.
그럼 내가 나는 똥손인데 이거 잡고 있어? 아니지. 바꾸는 게 월등히 저기에 빌 게이츠의 재산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있을 확률도 있어요. 그치? 내가 근데 여러분 처음 이렇게 자꾸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안 돼. 처음에 무슨 말 하면서 엄마한테 연락 안 했잖아. 지금은 어때요? 엄마 아들 잘 키웠어, 딸 잘 키워서 드디어 내가 효도할 차례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확률을 내몰면 오히려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도작 3개에서 하나를 제외해줬지만 저한테는 마찬가지였어. 저 여기서 하나를 열어주면 바꾸면 당첨인데 였다고. 그 생각과 아주 많은 당첨이 될 만한 문들이 있는 상황에서 딱 한 개만 당첨이고요. 나머지들이 아닐 때 내가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들 당첨이 아닌 것들을 죄다 열어주면 바꾸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 기대했던 치는 100분의 1이지만 지금 내가 바꾸면 1이 될 수도 있거든. 이미 이 사회자가 그걸 알면서 열어줬기 때문에. 근데 모르고 열어주게 되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알면서 열어줬을 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바꾸고 확률이 결정되는 건 3분의 1. 바꾸면서 포르쉐에 당첨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집에 가셔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시험 문제나 논술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있어요. 뭐 10개의 문이 있었다, 9개는 이러면서 이 문제는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생각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2배 높다라는 것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클리어요. 짐을 싸시는 거 보니 시간이 되었고요. 숙제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들 선택은 하지 않는 걸로. 네, 숙제는 229번 아직 독립시행을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저한테 독립시행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몇 번까지 지난번 243번부터 되는데 243번부터 257번. 저번에 몇 번까지였어요? 시간 문제가? 거기가 아니고 그냥 235번부터 내면 돼요? 나 거기도 한번 끊어서 내준 것 같아서. 182번까지. 여기가 183번. 그래서 수능 특강 또 출간하시면 그 다음 것도 한 번 더 풀어보세요. 22 대비. 아마 이번 주말까지로 제가 그 다음 것도 올릴 거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씩 굳이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트리스테이블 레벨 2 같은 경우만 빠른 속도로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아마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추천을 받을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이제 또 자본주의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안녕히 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댓글도 쓸 수 있지 않나? 난 몰라요. 나 유튜브 바보예요.